로봇 수사대 K캅스에 관한 38가지 TMI. 로봇 수사대 K캅스는 용자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이자 주연이 되는 로봇들이 이전과 다르게 모두 경찰이라는 컨셉으로 초기 용자물과 같은 소년과 로봇의 유대를 그린 만화입니다. 원제는 용자경찰 제2데코로 일본에서는 94년부터 95년까지 방영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로봇 수사대 K캅스라는 제목으로 로컬라이징되어 MBC를 통해 1996년과 1998년에 방영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방영된 용자 시리즈 중 유일하게 MBC에서 방영된 작품이기도 하며 가장 먼저 공중파에서 정식 방영을 한 작품이기도 하죠. 국내에 K캅스란 제목으로 들어온 것은 기업 손오공의 설립자인 최신규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의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언제나 주의 가까이에 있는 경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이름을 로봇 수사대 K캅스로 바꿨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제작사인 썬라이즈에 용자경찰 제2데크를 현지화해서 방영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만화의 제목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작중 등장하는 로봇들에게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놓고자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기억 속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하지만 썬라이즈 입장에서는 원작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해외의 작품을 팔 때 전혀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신규 회장은 당시 썬라이즈의 사장이었던 요시히 타카유키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허락을 받아냈고 요시히 사장은 이런 사례는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신규 회장의 말에 따르면 K캅스의 국내 시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K캅스 로봇 왕구는 100% 한국산이며 지금도 손오공의 역사에서 가장 히트한 제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도 썬가드 다강과 함께 90년대 용자물 3대장에 들어갈 정도로 국내 팬들에게 높은 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에 발매된 슈퍼 로봇대전 서트에도 참전하여 용자물 팬들의 오랜 갈증이 해소되기도 했는데요. 개발진 중 한 명인 모가미 쇼헤이의 말에 따르면 슈퍼 로봇대전 V, X, T 때 받은 설문조사를 확인해본 결과 한국의 팬들이 로봇 수사대 K캅스를 참전시켜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제에 있는 단어 중 하나인 제2데커는 이 만화에 출연하는 데커드의 합체 형태이자 일본어로 형사라는 뜻의 데카와 재팬을 뜻하는 제이가 합쳐진 이름이고요. 기획 초기부터 주인공 로봇이 경찰차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하며 이에 맞춰 작품의 컨셉도 형사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때문에 형사 드라마를 참고하여 설정이나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 1961년부터 방영한 7인의 형사와 1972년부터 방영한 태양에게 외쳐라가 K캅스의 모티브가 된 형사 드라마라고 합니다. 주연이 되는 로봇들이 경시청 로봇 형사과에 있다는 설정인 만큼 이전의 용자물과 다르게 지구를 노리는 악의 일당과 대립한다는 스토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브레이브 폴리스가 맡게 되는 임무는 단순한 범죄뿐 아니라 특수재해나 괴물 퇴치 등 다양한 사건도 맡으며 각하의 에피소드도 로봇들의 액션에만 집중하지 않는 추리나 구조에 중점을 둔 에피소드도 있고요. 게다가 용자물의 상징이랄 수 있는 합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거나 전투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는 철저한 개그 에피소드가 존재하는 등 이야기의 폭이 이전 시리즈보다 넓어지게 되었죠. 또한 다양한 에피소드 외에도 원래 기획되었던 테마는 하트 투 하트로 인간과 로봇의 우정 이야기가 처음부터 지향되고 있었다고 하고요. 로봇을 캐릭터로서 활용하자 라는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브 폴리스의 로봇 형사들이 단순한 히어로 로봇이 아닌 의사를 가진 로봇들이어서 때로는 성가학의 개념에서 헤매고 고뇌하는 모습 등은 이 작품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감독은 전작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에 이어 계속 감독을 맡게 된 타카마츠 신지로 그의 말에 따르면 전작 마이트 가인이 남자아이 팬들에게 어필했다면 K캅스는 여자 팬이 늘어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캐릭터가 귀엽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이시다 아츠코가 투잡으로 마법기사 레이어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죠. 여담으로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레이어스의 원작을 집필한 클램프가 마이트 가인을 제작한 사람이 캐릭터 디자인을 맡아주길 원해서 레이어스의 이시다 아츠코를 스카우트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의 가장 큰 특징은 용자 시리즈의 상징이랄 수 있는 합체에 여러가지 제약을 준 것입니다. 용자 시리즈도 어느덧 5번째 작품에 도달하여 이를 계속 지켜봤던 시청자들도 어떠한 패턴으로 합체할지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게 합체에다가 제약을 뒀는데요. 먼저 저기저지하지 않았음에도 합체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주인공인 데커드만 하더라도 서포트 메카인 제이로더와의 합체에서 최초 테스트 당시 실패했고요. 빌드팀도 빌드 타이거로 합체하는데 2번이나 실패하였으며 3번째 이르러 간신히 성공, 그리고 드릴보이가 합류하여 슈퍼 빌드 타이거로 합체할 때 역시도 바로 합체하지 못하고 애를 먹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빌드 타이거의 가슴에 있는 호랑이는 슈퍼 빌드 타이거가 되면 샤벨 타이거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또한 최종 합체 역시도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는데 제이데코와 두쿠파이어가 합체를 행할 경우 둘 중 한 로봇의 기억이 지워지게 되는 페널티를 안고 있었고, 둘 모두 기억이 온전할 확률은 0.002%, 즉 5만 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극악의 확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이를 시청했던 어린이들은 가슴을 졸이며 두 로봇의 합체가 무사히 이루어지길 바랬었죠. 파이어 제이데코도 기존의 명칭과 다르게 그레이트를 대신해서 파이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이전처럼 그레이트 제이데코가 될 예정이었으나 작중 등장하는 사이지마주조가 그레이트는 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불꽃처럼 뜨거운 마음에서 힌트를 얻어 파이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이지마가 이런 대사를 남긴 것은 제작진이 할 말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적이 중간에 방해해서 합체하지 못하는 장면도 충실히 담고 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지던 합체를 변수를 집어넣어 다양성을 주었습니다. 주인공 토모나가 유우타의 이름 유래는 친구여, 영원히 용기를 크게라는 문장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최종일로 로컬라이징 되었습니다. 최종일이란 이름은 당시 K캅스의 국내 스폰서였던 손오공의 사장 최신규의 아들 이름이 최종일인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네요.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설정되었는데, 감독인 타카마치의 말에 따르면 이전 작품인 마이트 가인에서도 주인공의 연령을 높게 설정해둬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완구를 팔아야 하는 스폰서인 타카라가 불안해했다고 하는데요. 타카마치는 이를 안심시키고자 초대 시리즈였던 용자 엑스칼저와 지구용사 선가드 정도로 되돌리는 느낌으로 주인공의 나이를 4학년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데커드와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의 마음을 깨우고 이를 계기로 세계 최초의 소년경찰관이 되었으며, 계급은 경부임명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의 상의는 아버지의 와이셔츠를 개조한 것이라고 하고요. 헤어스타일과 복장은 기동 신세기 건담 X에 나오는 가로드랑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 작품 역시 타카마치 신지가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후일 타카마치의 인터뷰에 따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작중에서는 여장을 한 적도 있으며 이게 팬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데커드의 이름 유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주인공 릭 데커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로봇으로 변신하기 전 자동차의 모델은 쉐보레 콜벳이라고 하는데요. 모델이 콜벳으로 선택된 이유는 합체 후에 가슴 엠블럼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즈가 긴 콜벳이 데커드의 모델로 선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로봇임에도 작중 중반에 치프턴에게 파괴되어 죽었는데, 당시 이 장면을 본 많은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직업이 경찰이니만큼 원작에서는 죽음이란 표현보다는 순직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파괴되고 나서 적에게 조종당해 사탄 제이데커가 된 모습은 데커드가 죽어 슬픔에 빠진 아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줬죠. 여담이지만 한국에 로컬라이징 됐을 때 합체 형태인 제이데커는 K데커가 될 수도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네요. 빌드팀의 맥클레인, 파워조, 덤프슨의 초기 기획에서의 명칭은 훅, 스콥, 댐퍼라는 이름이었고, 후에 합류한 드릴보이는 드리블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드릴보이는 초기 기획 당시 지금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로봇으로 디자인되어 매로봇을 다루는 닌자형 로봇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여기에 축구를 좋아하는 로봇도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결국 앞서 기획했던 닌자형 로봇은 섀도우 마르가 계승하였고, 축구의 요소는 드릴보이로 계승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설정에 따르면 드릴보이가 제조된 곳은 시즈오카현 시미즈시로, 몸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즈오카현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J리그 축구팀 시미즈 에스펄스를 의식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한편 K캅스가 일본에 방영할 당시 제작사였던 썬라이즈가 반다이의 자회사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용자 시리즈의 종료가 검토된과 동시에 다음 작품인 황금로봇 골드런에 대한 기획도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의 빅팀의 모습이 초대 용자였던 엑스칼즈를 닮은 이유가 이 작품이 용자물의 막을 내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서비스였다고 하죠. 하지만 스폰서였던 타카라가 마땅한 대체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 작품이 결정될 때까지 용자 시리즈를 계속하게 될 것이 다시 결정돼서 K캅스 이후로도
후속 용자 시리즈를 속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로봇 수사대 K캅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